안녕하세요. AP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작구 후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정문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부 순환도에 있는 직장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대학생을 수요로 할 수 있는 원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중앙대 정문에서 도보로 8분, 그리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 도보 11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2021년도에 지어진 수직 건물로 지하층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지상 4층 건물로 총 호실수가 20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100만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4.6평, 5.6평, 6.4평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지에 가기 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환경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더군다나 이번 7월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대출이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소득 금액입니다. 등락잔금을 대출 받으려면 소득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 전에 대출 가능한지 꼭 체크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제가 지금 물건지 가는 중간에 잠시 멈춰서 쉬었는데요. 물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25,00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 정문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먹자 골목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 이면에 이런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요. 근데 워낙 학생 수 대비 이런 원룸 가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룸의 시세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상 비싸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좀 구릉지대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지적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뭐 다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임대차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8,550번입니다. 본 물건은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본 물건은 1번이니까요.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86-141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3억 9,100, 24만 7,100원입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현재 본건이 내입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19억 1,299만 7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9,100, 29만 9,7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55.1평, 건물 면적 101.3평, 제시의 면적으로 9.1평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아스리트 대부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1년도 6월 17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1년도 6월 17일 제네트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2건, 임차권 6건, 질권 2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93억 8,160만원입니다. 본건의 경우 물건 3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담보로 묶여있어 채권액이 무려 93억 원으로 매우 큽니다. 그러나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59%, 용적률 184.11%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사무소,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4층에 28.69제곱미터가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확인해 봤더니 약 300만원 후반대에 부과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면제 대상으로 현재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 면제 신청서와 함께 비용을 납부하시면 주차장이 면제가 됩니다. 본건은 토지 이용 상황으로 인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 면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사무소 31.35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4.27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4.27평 원룸 5가구, 4층 다중주택 18.38평 원룸 5가구, 그리고 옥탑 3.06평으로 호실은 총 20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1년도 6월 17일 제네트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20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5개 호실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403호의 경우 진정한 임차인으로 생각되는데 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 수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일인 2021년도 6월 17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신고를 완료한 15개 호실 중 403호를 제외한 14개 호실이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고 계신 화면이 현관문인데 현관문은 약간 블랙톤으로 특이한 점은 없고 평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우측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전에 한번 누전이 돼서 화재가 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야 여기에 보면은 곱게 그을림이 있거든요. 한번 합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 지금 화재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전기 차단기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전된 세대가 하나가 보이는데 세대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추정해건데 103호가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기 계량기 함 하단 부분에 녹슨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계량기 단자함 옆에 부편함과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외부 건축 자재는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 부분은 중앙대학교가 정면에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풍광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이 건물은 지하 1층이 없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건물 첫 느낌이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임차인들이 곳곳에 본인들 짐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청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호감도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 좌측인데 다시 계단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좌측 끝부분에 별도의 보일러 공간이 있고 이 안에 총 5개의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층 보일러실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도시가스가 공급 차단되어 있는데 확인했는데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을 보고 있는데 개방되어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안으로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누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창틀이 방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살펴보았고요.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우측 계단참 아래에 CCTV가 잘 동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좌측에 인터넷 케이블 단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KT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1층은 101호에서 1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4.6평, 2호 라인 5.6평, 3호 라인 5.6평, 4호 라인 6.4평, 5호 라인 6.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공부상 사무소로 허가를 받은 곳인데 현재는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낙찰받은 후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면 아무래도 산뜻한 의미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센서등을 좀 더 멋진 센서등으로 교체하면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물은 전용 면적이 4.6평, 5.6평, 6.4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원룸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큰 편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임차인들한테 매력적인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수도 계량기 함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수도 요금은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층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단폭은 적당한 폭 같고요. 중간 계단참에 총 유리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바깥에 중앙대 정문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방향은 남향 부분입니다. 남향을 가진 원룸들은 햇빛이 잘 들어와서 임차인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1층, 2층, 3층, 4층이 다 동일한데 2층도 수도 계량기가 각 호실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도 요금은 각 세대별로 부과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하나의 수도 계량기가 조금 파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층은 1층보다도 좀 깔끔한 편이네요. 2층의 보일러실은 복도 왼쪽 끝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일러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자된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 상단 부분을 좀 봤더니 약간의 습기를 머금어서 페인트가 좀 벗겨진 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참에도 청소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먼지들이 곳곳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창틀에서도 바깥부터 비가 튀어서 흙먼지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제가 추적해 보건데 외부에서인지 물이 건물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추정도 좀 되네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5호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1층, 3층 다 동일합니다. 3층 계단 참에도 물을 머금은 흔적이 보이고 약간의 페인트가 좀 벗겨진 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지 옥상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층도 복도 좌측에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도시가스는 차단되어 있는 세대에 없습니다. 자, 다음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올라가니까 풍광이 더 멋지네요.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서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전용 면적은 1, 2, 3층, 4층 다 동일하지만 4층의 경우 28.69평방미터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확인했더니 약 300만 원 후반대 부과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그만하게 문이 있고 여기 지금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내부는 좀 어두운데 도시가스 차단된 세대는 없습니다.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누수 상태, 방수 상태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 참에 사선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에 하자가 눈에 띄고 있거든요. 타일이 파손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상단 부분에도 타일이 파손돼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흔적이 있고 이 벽면 여기에도 타일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제가 1층에서 쭉 올라오면서 2, 3층에 약간의 누수 흔적, 페인트가 푸시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서 추정을 한 게 옥상에 배수구가 막혀서 그 물이 혹시 건물 안으로 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쭉 올라왔거든요. 좀 제 추정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벽면 쪽에 약간의 백화 현상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화 현상이 일어날 곳이 아닌데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제 추정하건데 옥상을 통해서 물이 안으로 유입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다 보니까 옥상에 이물질들이 쌓여 있어서 아마 이게 원인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저게 지금 배수구가 있는 자리인데 쓰레기가 있어서 배수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구멍이 막히게 되면 옥상에 물이 가득 찬 후에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 건물 관리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눈에 띄는 거 너무 풍광이 좋아요. 남향 쪽에 중앙대가 쭉 보이고 있고 좌측에 저 멀리 관악산인가요? 북쪽 부분을 보면은 한강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 제 예상대로 매트리스부터 각종 쓰레기까지 여기에 정말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다만 옥상의 방수 상태는 미세한 크랙 흔적이 있긴 한데 이게 누수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옥상 계단참에도 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낙찰 받는다라면 일단 건물 내부, 외부 다 청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1층에서 옥상까지 쭉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약간의 누수 흔적이 조금 발견됐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못하지만은 옥상을 통해서 물이 넘친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타일 같은 경우는 옥상 부분에 약간 타일이 깨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만 잘 된다라면 건물 내부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내부 다 살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워낙 더운 날씨니까 임장하시는 분들 힘들 건데 좋은 물건 잘 받아서 좋은 결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적인 장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중앙대 정문으로부터 도보 8분 거리, 9호선 흑석역으로부터 도보 11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시축 건물입니다. 중앙대학교 주변에는 굉장히 구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물건은 전용 면적이 4.6평, 5.6평, 6.4평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서울시의 다가구 주택보다도 훨씬 전용 면적이 넓습니다. 따라서 월세도 훨씬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장점으로 지하층이 없다라는 것도 한 부분 차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은 1층에서 4층으로 총 20개월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이 물건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28.69 평방미터가 현재 유방 건축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 강제금으로 약 300만 원 후반대 부과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이 건물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본 건물은 건물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고 또 타일들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낙찰 받는다면 약간의 보수 공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으로 본 물건은 중앙대로부터 진입할 때 계단을 이용하고 이면도로에서 약간 들어와 있다는 걸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전용 면적 4.6평, 5.6평, 6.4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용 면적 4.6평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5.6평의 경우 1,000만 원에 60만 원, 6.4평의 경우 1,000만 원에 70만 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20개호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1,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물건 단기간 내에 엑시트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천드리고 있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월세 수입으로서 충분한 월세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분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에이펙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